요즘 손끝이 자꾸 말을 안 듣는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젓가락을 잡았다가 툭 떨어뜨리거나 평소엔 반듯하던 글씨가 갑자기 삐뚤빼뚤해진 적 한 번쯤 있으셨죠? 그랬을 때 아유,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 안의 혈관이 막히기 직전에 보내는 조용한 경고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30년 동안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김현우 박사예요. 제가 연구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쓰러지기 전까지 몸이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괜찮겠지, 금방 낫겠지 하면서 그냥 넘기세요. 특히 손에 나타나는 이상한 느낌, 이게 사실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때가 많아요. 더 무서운 건요, 이 신호가 하루 이틀 사이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졌네? 하고 안심했다가 일주일 안에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절반이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뇌경색이 다가올 때 손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7가지 경고 신호와 발병 위험을 90%나 낮출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손끝이 이상하게 느껴지신다면 제발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안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을 놓치실 수도 있어요. 그랬어요? 나도 요즘 손끝이 좀 이상한데 하셨죠? 그럼요, 지금이 바로 알아야 할 때예요. 비슷한 증상 있으신 분은요,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주변에 이런 이유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2라고 남겨주시고요. 건강은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지켜내요. 같이 살아내요. 이 영상을 보고 나도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하는 분이 늘어난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 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구독이나 공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하하. 이 좋은 이야기 혼자만 알지 마시고 가족, 친구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가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72세 박정희 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몇 주 전부터 젓가락을 자꾸 떨어뜨리길래 처음엔 손에 힘이 빠진 줄만 아셨대요. 글씨를 쓸 때도 삐뚤빼뚤하게 흘러가고 오른손 끝이 저리기 시작했지만 잠깐 그랬다 사라지길 반복하니까 그냥 넘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에요. 세수를 하다가 오른손에 물 온도를 느끼지 못하신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어요. 검사 결과는 일과성 허혈 발작, 그러니까 뇌혈류가 잠시 멈추는 전조 신호였답니다. 다행히 빨리 조치를 받아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요. 조금만 늦었어도 평생 한쪽 몸을 쓰지 못할 뻔했어요. 박정희 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왜냐하면요, 주변에서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변화는 있지만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다른 문제예요. 특히 한쪽만 이상하다, 감각이 없다, 힘이 빠진다, 이런 증상은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박정희 님은 운이 좋으셨어요. 세수하다가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아드님께 말씀하셨거든요. 아드님이 즉시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큰일을 막으신 거예요. 박정희 님은 지금도 제게 감사하다고 연락을 주세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실 증상이 나타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아드님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하셨대요. 괜히 말했다가 별거 아닌 걸로 난리치면 어쩌나, 자식들 바쁜데 괜히 걱정 끼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며칠을 더 참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겪는 문제예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괜히 호들갑 떤다는 소리 들을까봐 참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호들갑이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반대로 69세 이경숙님의 경우는 달랐어요. 이분은 오른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셨는데요. 그냥 넘기셨어요. 손이 저리고 물건을 떨어뜨려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죠. 그러다 3주 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요. 지금도 오른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세요.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대요. 이경숙 님이 제게 그러셨어요.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그때 누군가한테라도 말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요. 지금도 후회하신대요. 왜 그냥 넘겼을까? 왜 참았을까 하고요. 저는 이런 사례를 정말 수없이 봤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손끝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변화가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신다는 거죠. 아니면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참으시거나요.
여러분 절대 참지 마세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주변에 말하시고 바로 확인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예방법을 모르시면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증상을 알아도 막을 방법을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손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7가지 경고 신호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자, 첫 번째 신호는요,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젓가락이나 컵, 스마트폰을 자꾸 떨어뜨린다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닐 수 있어요. 한국뇌혈관 연구소 조사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쪽 손 근력 저하가 초기 뇌경색 환자의 43%에서 발견됐대요. 박정희님 이야기 기억나시죠? 오른손만 자주 물건을 떨어뜨리실 때 즉시 검진을 받으셔야 했어요. 한쪽 손만 힘이 빠진다 싶으면요, 그 즉시 시간을 기록하고 바로 진료를 받으세요. 증상이 일시적으로 사라져도 절대 방치하면 안 돼요. 혹시 요즘 유독 한 손만 자주 물건을 놓치시나요? 그럼 오늘 당장 체크해 보셔야 해요. 두 번째는 글씨체가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글씨를 쓰는 동작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뇌 여러 부위가 함께 작동해야 가능한 굉장히 복잡한 움직임이거든요. 캐나다 신경연구소에 따르면요, 글씨체 변화는 뇌운동신경계 손상 초기 징후로 분류된대요. 제가 만났던 69세 김순자님은요, 편지를 쓰다가 글자가 삐뚤어져서 이상함을 느끼셨대요. 검사를 받아보니 초기 뇌연류 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글씨를 쓸 때 힘이 일정하지 않다 싶으면요, 휴식하지 말고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나이 탓이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최근에 글씨체가 달라졌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요, 한쪽 손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감각은 손이 아니라 뇌에서 인식한다는 거예요. 서울의과대 연구에 따르면요, 뇌 감각 중추의 미세 허혈로 손 감각 저하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35% 이상이래요. 70세 오영자님은요, 왼손에 물의 온도가 느껴지지 않아서 이상함을 느끼셨어요. 물 온도나 감촉을 한 손씩 번갈아 느껴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아요. 양손이 아닌 한쪽 손만 둔감하다면 즉시 검진이 필요해요. 세수할 때 물의 온도가 한쪽 손만 다르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럼 그건 분명 신호예요. 네 번째는 손이 저리거나 찌릿한 거예요. 손 저림은요,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착각하기 정말 쉬워요. 그런데 뇌 감각 신경 이상일 수도 있거든요. 미국 심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쪽 손 저림 환자 10명 중 4명이 일주일 내에 뇌경색을 겪었대요. 정말 무서운 통계죠? 75세 조병호님은요, 밤마다 오른손이 저려서 혈액순환제를 복용하셨대요. 그런데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저림이 반복된다면 시간을 기록하고 응급실로 이동하셔야 해요. 저림이 사라졌다고 끝난 게 절대 아니에요. 손저림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 바로 대처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손이 떨리는 거예요. 뇌의 운동 조절 부위 손상이 있을 때 미세 떨림이 발생하거든요. 일본 도호쿠대 연구에서요, 뇌경색 환자의 30%가 초기 떨림 증상을 경험했다고 해요. 73세 김용식님은요, 컵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대요. 그런데 힘 빠져서 그런가 하고 넘기셨죠? 떨림이 새로 생겼다면 그 시각을 적어두세요. 떨림이 한쪽에만 집중되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해요. 최근에 손이 떨려서 물건 들기 힘든 순간 있으셨나요? 그럼 그건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요, 단추나 지퍼를 잘 못 잠그는 거예요. 세밀한 손동작은 뇌의 복합회로가 담당하거든요. 국내 신경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요, 손끝 정밀 동작 저하는 뇌연류 이상 초기에 흔히 나타난대요. 68세 윤경희님은요, 단추를 못 끼우다가 병원에 가서 조기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어요. 옷을 입을 때 평소보다 시간이 늘었다 싶으면 주의하셔야 해요.
갑작스러운 손끝 불편감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 옷 단추 채우는 게 자꾸 어려워지셨나요? 그럼 한번 체크해 보세요. 7번째 마지막 신호는요.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팔 근육 저하도 뇌의 반대쪽 혈류 이상에서 시작하거든요. 미국 CDC 발표에 따르면요. 한쪽 팔 근력 저하는 뇌경색의 가장 강력한 조기 신호래요. 74세 정혜수님은요. 왼팔에 힘이 빠져서 컵을 들지 못하셨대요. 검사 후 뇌경색으로 진단받으셨어요. 팔을 동시에 들어 올렸을 때 한쪽이 내려간다면요. 즉시 119를 부르세요. 시간이 곧 생명이에요. 혹시 양손을 들었을 때 한쪽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럼 지체하지 마세요. 이렇게 손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이 바로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예요. 자, 이제 뇌경색을 막기 위한 생활 속 실천법을 정리해 볼게요. 캐나다 맥마스터대 연구팀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뇌졸 중에 90%가 생활 습관 10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가 생활 습관만 바꿔도 90%는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만 실천하셔도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예요. 첫 번째는요, 기름 선택을 바꾸는 거예요. 포화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을 쓰시는 거죠. 육류나 버터, 케이크는 줄이시고요. 생선이나 두부, 올리브 오일을 늘리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고기를 아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드셔도 괜찮아요. 대신 나머지 날은 생선으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특히 좋아요. 제가 만났던 67세 최영수님은요. 일주일 내내 고기만 드시다가 생선을 주 3회로 바꾸셨어요. 딱 3개월 만에 혈액 검사 수치가 확 좋아지셨어요. 본인도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일주일 중 3일만 생선 반찬으로 바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겨요. 오늘 저녁 반찬 고기 대신 생선으로 바꿔보실래요? 고등어 한 토막이면 충분해요. 두 번째는 소금을 줄이는 거예요. 하루 오지 이하로 드시는 게 좋아요. 짠맛은요, 익숙해지면 줄이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단계별로 줄이셔야 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2주에 한 번씩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갑자기 확 줄이면 음식이 맛없어서 못 드세요. 그러다 포기하시거든요. 2주 동안 지금보다 살짝 덜 짜게 드시면요, 혀가 적응해요. 그럼 또 2주 후에 조금 더 줄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3개월이면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국물을 남기시고요. 간장이나 소스는 절반만 사용하세요. 평소 식사할 때요. 혹시 국물까지 다 드시나요? 그럼 오늘부터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소금 섭취가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요. 김치나 장아찌도 조금만 드세요. 저도 알아요. 한국 사람이 김치 안 먹기 힘들죠. 안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양을 줄이시라는 거예요. 한 젓가락만 드셔도 충분해요. 세 번째는 칼로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과식이 뇌혈관을 막거든요. 식사 후에 항상 배부른 상태로 끝나시면요. 비만 위험이 높아져요. 71세 정만수님은요. 평생 식사할 때마다 배부르게 드셨대요. 그런데 혈압이 계속 오르고 당뇨까지 생기셔서 제게 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뼈의 80%만 채우세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시더라고요. 4개월 후에는 체중이 7kg이나 빠지셨어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셨고요. 접시 크기를 줄이시고요. 천천히 20분 이상 식사하세요. 식사할 때 언제 마지막으로 배고픔을 느껴보셨나요? 배가 80% 찼다 싶으면 그때 수저를 놓으시는 거예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2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번째는 식이섬유를 늘리는 거예요. 현미나 오트밀, 미역, 고구마, 브로콜리를 자주 드세요. 식이섬유가 좋은 이유는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당도 안정시켜줘요. 매 끼니 채소 반찬 2가지 이상 포함하시면 돼요. 오늘 식탁에 채소가 몇 가지 올라왔나요? 한 가지도 없으셨다면 내일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밥 먹을 때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빨리 와요. 아침에 현미밥에 된장찌개, 나물 2가지만 드셔도 충분해요. 점심엔 샐러드나 쌈 채소를 곁들이시고요. 저녁엔 미역국에 고구마 1개 드시는 것도 좋아요. 간식으로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조금씩 드세요. 5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이에요. 수면 부족은요,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높여요. 하루 7시간 이상 숙면하시고요. 아침에 햇볕을 10분만 쬐어보세요.
요즘 숙면 잘 되고 계신가요? 잠이 안 오신다면 낮에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30분만 걸어도 밤에 숙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엔 커피나 녹차는 피하시고요.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면 좋아요. 스트레스도 줄이셔야 해요. 친구들과 수다 떨거나 취미생활 하시는 것도 좋아요. 텃밭 가꾸기, 그림 그리기, 노래방 가기 뭐든 좋아요. 좋아하시는 걸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푸세요. 이런 실천이 쌓이면요. 뇌혈관이 튼튼해지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변화도 분명 달라져요. 처음엔 어려워 보이지만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늘려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요.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3일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습관으로 만드셔야 해요. 21일만 하시면 습관이 된대요. 한 달만 버텨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몸이 따라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함께한 이야기 결국 한 가지로 요약돼요. 손끝의 신호를 무시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호를 알면 살릴 수 있어요. 평소와 달리 한쪽 손이 둔하거나 떨리고 힘이 빠질 때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에요. 지금 뇌가 위험하다는 마지막 구조 요청이에요. 반대로 손끝의 경고를 일찍 알아차리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요. 뇌경색 위험을 90%나 줄일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90%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시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거의 다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은요. 소금과 기름을 줄이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뇌를 살리고 내일의 삶을 바꿔요. 국물을 조금만 남기시고요. 일주일에 생선을 3번만 드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시작이에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바꿔가시는 거예요. 손끝에서 시작되는 이상 증상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글씨가 흔들리거나 한쪽 손 감각이 무뎌지면요. 그 즉시 체크하세요. 시간을 기록하시고요. 바로 진료를 받으세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오늘 영상 보시고요. 혹시라도 나 이런 증상 있었는데 하시는 분 계시면요. 내일 당장 검진 받으러 가세요. 미루지 마세요. 건강은 나중에 챙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챙겨야 해요.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어요. 박정희님처럼 운이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정말 많아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요. 조금만 일찍 왔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밤마다 손이 붓는 이유와 뇌혈류 순환의 관계를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손끝에서 시작되는 건강의 비밀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요즘 손끝이 어떤가요? 혹시 이상한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볼게요. 그리고요, 주변에 이런 증상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지켜가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해요.